안녕하세요. 디핑소스 대표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CCTV 영상을 활용하는 익명화 AI 기술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두 번째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업은 예전에 모바일 기기용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회사인데, 인텔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거기서 쭉 근무를 하면서 AI 기술 개발들을 하다가 데이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와서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3년 반 된 회사입니다. 디핑소스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시리즈 A 정도까지 투자 받은 상태고, 저희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정보보호 우수기술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천 기술을 현재 특허를 한 57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들이 지금 다양한 저희 파트너사이자 고객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데이터로 이제 AI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AI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어떤 주식 분석 또는 예측, 아니면 어떤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편의점, 무인 매장 또는 의료 AI, 이런 다양한 AI들을 지금 어느샌가 자신도 모른 채 우리 모두 이런 기술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런 AI를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영화 같은 세상들까지 이제 꿈꾸고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개인정보라는 게 문제가 확 커지면서 이제 이런 질주하던 AI가 조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나라들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AI 기술이 많이 발전한 나라들일수록 개인정보 문제가 뭔가 심각하다라고 인지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이제 만들고 시행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에서 갑자기 개인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사실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CCTV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는 CCTV가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 거의 전국적으로 한 1,300만 개 정도 CCTV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이를테면은 식당에 앉아 있는데 AI가 사실 기술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 손님은 우리 단골인데 어제도 왔고 그저께도 왔고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아마 뭘 먹을 거고 한 1시간 있다 가실 거다, 이런 거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코엑스에 와서 다녀갔다는 사실을 어느새 모든 기계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게 굉장히 섬뜩한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은 편리함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CCTV가 보고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 얼굴이 딱 나오죠. 물론 배경도 나오겠습니다만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사람 얼굴 데이터에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얼굴만 딱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식별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본인은 알고 지인들은 알아보니까 이 자체는 개인정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AI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보면은 그냥 지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냥 문제가 되니까요, 사용하면. 그래서 얼굴을 지우고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구멍을 뚫기 좀 뭐하면 살짝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는데, 이 정도 뿌얘가지고 사실 누군지 알아보겠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뿌옇게 만들어야 괜찮은 거죠, 법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얼굴이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여기서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표정이 뭔가, 만족도 추정한다거나 시선 추적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경을 썼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데이터 AI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그냥 썼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다, 일단 기술 개발부터 하고 보자 하고서 그냥 썼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많은 곳에서 벌어졌던 현실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식당의 사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모두 봤을 때 AI가 나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이유까지 한몫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기술은 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아예 금지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AI 기술이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논문 연구용으로 모아놨던 뭐 한 거의 1000만 장 규모 되는 사람 얼굴 데이터셋은 뭐 삭제가 돼버리고 연구용인데도 상용도 아닌데 아니면은 또 주목할 만한 거는 뭐 구글에서 추진을 하던 뭐 캐나다의 그런 스마트 시티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돼 버린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거 외에도 뭐 대규모의 벌금 사례, 소송 사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스마트 시티 쪽 사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기서 조금 약간 교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캐나다 쪽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고 이제 구글에서 야심차게 그 어떤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제 굉장히 어떤 스마트 시티 정말 말로만 듣는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인데 여기에 목표 중에서 카메라가 이제 한 1000대 수준도 아니고 정말 한 몇십만 대 수준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분석을 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정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흔히들 많이 말하는 뭐 중국의 빅브라더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제 소송도 많이 걸렸고요. 여기 나온 자료대로 무분별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뭘 하는 거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은 여기 나온 인터뷰처럼 뭐 나는 지금 통제받는 도시에 살게 되는 건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미래 도시가 경제성, 지속성, 뭐 친환경 이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을 달성하는 데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어떤 수집, 처리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중요한 교훈이 이때 구글에서 법률 쪽을 담당하던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사임하면서 남긴 말이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카메라죠.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법이 없겠더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개인정보가 없게 한다면 어떨까?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뭐 우연히 시기상 맞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잠깐 소개드리면은 뭐 유명한 거는 뭐 유럽의 GDPR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CCPA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게 정의들도 많이 생겼고 뭐 아직 완벽한 법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익명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다라는 게 법에서 꽤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명확해졌고 그래서 저희는 익명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익명화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알려진 것들은 뭐 이런 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봐도 그런데 데이터 비식별화 쪽으로는 몇 가지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뭐 필터를 걸어서 그러니까 블러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이즈를 낀다거나 그런 방식도 있고 암호를 거는 방식도 있고 물론 암호를 풀면은 원본 데이터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니면은 뭐 랜덤한 다른 얼굴을 그러니까 제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이것들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오히려 비슷한 걸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저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라이다라든가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은 아예 개인을 식별할 만큼의 디테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근데 문제는 이 두 데이터 모두 정보량이 너무 적어서 정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저를 찍으면 제가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센서들을 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카메라 데이터 이런 거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좀 기존의 카메라를 재사용하는 약간 새로운 형태의 익명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지금 어떤 웃고 있는 여성 사진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오른쪽처럼 바꿔주는 게 저희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시각적으로도 지금 원본에서 누구였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난독하라고 보실 수도 있고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이게 사람도 못 알아보지만은 중요한 특성이 AI도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본으로 되돌릴 방법도 없고요. 저희도 못 돌리고 아무도 못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이 데이터가 원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됐지만은 표정이 뭔가 웃고 있다, 어딜 쳐다보고 있나, 금발머리, 머리가 길고 뭐 그다음에 연령대가 어떨까, 성별이 뭘까, 지금 뭐 자세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기웃하는 이런 자세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AI 모델 그대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학습을 시키면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이 누군지 또는 이 사람이 원래 원본에 나왔던 이 사람과 동일인지 식별하는 것만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른쪽 비교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처럼 이제 얼굴을 그냥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엔 데이터 활용도가 없고, 원본을 그대로 썼을 때는 데이터 활용도는 당연히 높지만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의 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원본보다는 살짝 못하고, 정확도도 원본으로 썼을 때보다 살짝 못합니다. 한 1%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존에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많은 분야의 적용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왼쪽에 보시는 영상처럼 아래에 있는, 위의 영상이 아니라 아래 영상입니다. 아래쪽 알아볼 수 없는 영상을 AI가 분석하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사람이 어디 있고 자세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실시간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도 적용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의료 데이터 뭐 이런 병변을 이렇게 검출하는 AI 이런 쪽에 의료 영상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이런 데이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오디오 음성 인식 또는 이제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만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화 사례인데, 얼굴 인식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용 학습 데이터로 얼굴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 두 개의 얼굴은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로. 물론 이 경우는 익명화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얼굴 인식 쪽은 일단은 그냥 참고로만 추가한 거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AI 문제들 뭐 음성이든 영상이든 그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소개드릴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CCTV 영상을 이용한 영상 분석 기술, 이제 이쪽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쪽 보면은 영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상 분석 쪽 시장의 니즈가 이제 크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니즈가 뭐냐면요, 지금 연간 CCTV가 2억 대씩 생산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연간 2억 대가 새로 생기고 설치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사람이 보든 AI가 보든 그 사람 어쨌건 영상을 보는 비율은 2%입니다. 예, 전체 데이터의 2%만 사람이든 AI든 한번 훑었고, 나머지는 저장이 됐다가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그럼 AI가 영상을 분석하는 비율은 얼마냐? 실제로 사람들이 모니터 보는 거 말고 1%가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AI 적용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분야가 놀랍게도 CCTV 영상 분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열리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쪽에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AI 전반적인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뭐 데이터를 마음대로 어디서 수집을 하기도 어렵고, 어떤 데이터를 마음대로 분석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유로 뭐 물론 데이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안 그래도 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비싸고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뭔가 수집을 해서 새로운 AI를 만들고 싶은데 AI에 필요한 데이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몰에 있는 어떤 장면들을 분석하고 싶어서 데이터 살려고 하면 아무데도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CCTV에 찍혀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거나 익명 처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그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로 만든 뭐 연구용 실험실용 데이터 이런 걸로 만든 AI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험실용 데이터로는 정확도가 굉장히 좋겠지만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 만든 AI 모델을 어떤 고객사 현장에 딱 설치를 하면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간단한 해결법은 그 고객사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추가로 AI를 조금 더 학습을 시켜주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이론상. 근데 문제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 데이터 부족
낮은 정확도의 AI 세 개가 계속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문제인 개인정보를 데이터 익명화로 풀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개인정보 문제를 없애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익명화된 실제 고객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높은 정확도의 그런 AI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왼쪽 영상 보시면 이게 저희가 뭔가 어딘가를 지금 익명 처리한 CCTV 영상입니다. 어딘지 지금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여기서 저희가 AI를 딱 돌리면 오른쪽처럼 이제 뭔가가 이제 검출이 되고 추적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어디구나 상상이 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요게 지금 어디냐면 쇼핑몰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익명화된 데이터만 딱 분석해서 뭔가 사람들을 찾고 추적하고 하는 결과들을 만약에 원본 데이터에 그냥 시각화용으로 더 씌워보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원본 데이터 찾아도 이 정도 정확도가 딱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을 절대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그 단계가 먼저 일단락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 분석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CCTV에 있는 어떤 그 엣지단에서 바로 데이터 익명 처리를 하고 익명화된 데이터들은 따로 저장돼서 나중에 후처리도 할 수 있고 추가 학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AI가 저희가 이런 실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AI 트레이닝이 있는 블럭처럼 현장에 적응을 하는 약간 자가 학습도 진행을 합니다. 뭐 조명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현장 적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 정확도를 높이면서 이제 안전하게 장면을 분석하는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떤 공간 내에서 어떤 방문자들의 동선 분석, 공간 활용도 어느 공간이 더 많이 이용했다거나 점유율이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광고판에 대한 어떤 성과 측정 아니면은 뭐 어떤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I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디지털 사이니지 쪽입니다. 기존에 지나가시다 보면 키오스크나 광고판 많이 보실 텐데요. 영상 광고판 거기에 카메라가 달린 걸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는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서 분석한다는 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했는데 최근엔 이제 저희 익명화를 적용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정말 최소한의 분석만 하는 개인정보 침해 절대로 없이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에다가 카메라를 뭐 수십 대, 뭐 100대 정도 달아서 중앙에서 관지하는 그런 광고 성과 측정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광고판 안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AI가 분석을 합니다. 지금 다음 광고가 10초 뒤에 나올 텐데 그때 어떤 광고를 틀어주면은 지금 청중들한테 가장 효과가 좋을까? 그 다음에 광고가 딱 나왔을 때 몇 명이 이 광고를 받고 지금 이 앞에 몇 명이 지나갔고 몇 명 각각이 얼마큼의 시간 동안 보았다. 뭐 20대 여성은 얼마큼 몇 초 동안 보았다. 이런 통계들을 뽑아줍니다. 절대로 개인에 대한 식별은 하지 않고요. 강조드리지만 그런 성과 측정을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이제 매출 증대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얼굴들은 다 이렇게 다 익명 처리가 돼서 전송이 되고 서버 쪽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이런 단계를 쭉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우선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는 어떤 몰에서의 어떤 출입 카운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왜 이 물건을 사지 않고 저 물건을 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들을 안전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는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우리의 데이터,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렇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런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 이제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디핑소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핑소스 대표 김태원이었습니다.